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오늘 SKT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정부 입장이 발표가 됐었죠. 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에 나아가서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조치 혹은 사업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강경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T가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이거 먼저 전해드리면요. SKT가 4월 19일에서 7월 14일에 이 계약 해지 고객 대상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위약금 면제는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국민 불만에 대해서 조금 다독이기 위한 이러한 조치도 내놨습니다. 오늘 이 조금 전인데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고객의 8월 통신 요금을 50% 자동 할인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또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약 5개월 동안 매월 데이터 50GB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SKT의 정말로 발빠른 대책이 나온 건데요.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건지 정부 눈치를 봐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응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했었거든요. 오늘 발표된 거를 보면 이 SKT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가능하다였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실천할지 여부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최대 통신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면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랴부랴 이 SKT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또 부랴부랴 그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이걸 대하는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시원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어찌 됐던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SKT가. 그리고 국민 불안을 자초를 했고 귀책 사유가 SKT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약금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아주 세게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이재명식 정치를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좀 속 시원한 그리고 국민들이 좀 굉장히 간지러워하는 답답한 부분을 긁어준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고 그러한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그 방향성 때문에 굉장히 우려 섞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러한 이 추진력이 방향이 잘못됐을 때 가져오는 결과는 또 어마어마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신업계가요, 전례가 될까봐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이 통신 단절 등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인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러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난 게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귀책 사유 해석 범위를 넓히게 되는 그런 전례를 마련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 목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는 지금 SKT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만이다. 그러니까 국한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 관련된 회사들, 통신업계들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확인을 해드리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SKT가 사실 국민들한테 뭐 만족스러운 기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죠. SKT는 실제로 여기에 다녔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 공조직과 같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발전적인 것을 연구하고 발전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자리에 안주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게 SKT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고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안이라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제대로 된 어떤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혹은 그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해킹이든 이 개인정보, 이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조금 변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이 피해를 키운 해킹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이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뭐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로 구성된 이 민관합동조사관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조사 결과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 다 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되는 부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제 기사화가 돼서, 가장 관심이 컸던 게 이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이거를 위약금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은 사실 그게 제일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태 전말에 대해서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이 해커의 침투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2021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벌써 4년 가까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뤄졌었죠. 이거는 앞선 이 조사단의 보고에서도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게 뭐냐면요. SKT가 2022년에 침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이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 이 시점과 관련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2022년이라고 했잖아요. 2월입니다. 특정 서버에 비정상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거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확인했지만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2022년 2월은 시기적으로 언제냐? 20대 대선이 2022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이 있기 한 달 전에 비정상의 재부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 사태가 불거지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약 해지, 그래서 통신사를 갈아타는 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 자, 보세요. 올해 4월에 대규모 유출이 있었고, 그게 발견된 게 4월 18일이고요. 이걸 SKT가 22일에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죠. 이것도 문제가 됐었죠. 왜 이렇게 뒤늦게 공개하느냐. 자, 그런데 이 4월 18일과 20일, 요 4월 중순은 어떤 시기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대선이 확정된, 결국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라는 게 이미 알려진 시기죠. 자, 그러니까 또 한 번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여러 대규모
해킹,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유출된 규모가 전국에 해당하는 그러한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해서 많은 분들이 서버에 저장된 유심 정보가 10GB 가까이 됐습니다. 외부로 유출한 정황인데 이게 전체 가입자 유심 정보에 해당하는 양이라서 그래서 그때 그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점도 되게 미묘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앞서 이 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3년 전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조직적으로 SKT를 해킹했다. 지금 3년 전이라기보다는 더 훨씬 이전이죠. 2021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해커, 이 해킹을 한 사람이 누구냐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이 민관합동조사단, 그러니까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 결과를 5월 19일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시도한 정황에 중국과 북한 등의 해킹 사태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게 앞서서 해킹에 사용된 BPF 도어 계열 악성 코드는요, 3년 전에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 레드맨션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중국이나 북한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 레드맨션이 BPF 도어를 활용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통신사 그리고 금융 등 주요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보안 기업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우리나라 특히나 이 통신업체의 해킹과 관련해서 그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앞서 우리 이 정부 조사단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해커들이 뭐 때문에 SKT를 해킹했냐 이거죠. 무슨 정보가 필요해서 해킹을 했고, 그리고 그 방대한 양이 유출이 됐냐. 여기에 대한 규명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시원한 어떠한 조치죠. 사실상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위약금 해지, 그러니까 SKT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해지와 관련해서 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조치를 내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SKT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한에서다라고 확실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워낙 SKT가 사실 그동안 이러한 보안과 관련해서 해킹과 관련해서 너무 대응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해커들이 그러면 왜 이 SKT를 정말 장기간 걸쳐 4년 넘게 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정보가 유출된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커의 배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금 결론이 나왔다라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거든요. 자, 지금 배후가 누군지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이 해킹 어떤 시도나 이러한 것들, 특히나 우리나라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혜진 TV였습니다.